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종숙님, 박광훈이 문제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참. 아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서초동 괴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서초동에 괴담이라면 괴담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7, 8월에 검찰이 민주당을 칠 거다. 속된 말로 칠 거다. 그러면 민주당 정말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7, 8월 민주당 위기설이 그냥 괴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았습니다. 왜냐? 검찰이 현재 대장동 이 재판에서 죽을 쓰고 있거든요. 추가로 나올 것도 없고 계속 유동규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 검찰이 협조하는 것 같았던 증인들도 교묘하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빠져나가거나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은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7, 8월에 민주당을 발목을 한번 더 잡으려고 할 것 같다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박영수의 영장을 기각당한 거, 박영수 영장 기각을 덮기 위해서라도 송영길에 대한 수사 재개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박영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박영수를 덮기 위해서 송영길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송영길, 이재명 수사를 재개할 것 같다라는 것이 서초동 괴담의 현재 실체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서초동에 가장 많이 떠돌고 있는 풍문은 7월에 송영길을 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보좌관에 대한 소환을 했고 뒤이어서 후원의 사무국장도 소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은 구속이 됐죠. 이게 6월 말 7월 초에 진행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7월에 송영길을 친다라는 얘기는 이미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하더라도 협조 안 하면 그만이니까. 자, 검찰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면 이래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진술을 뽑아내는 방법은 과학적인 수사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그냥 붙잡아 놓고 자, 풀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 맨 처음에는 당사자를 붙잡아 가지고 불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위직,
쫄병들이 안 불면은 어떻게 한다? 대장을 잡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검찰 표현으로 하자면 대빵을 잡아오면 된대. 그러면은 알아서 저항을 포기하고 진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항을 포기하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거는 고문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것은 증거 조작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방식으로 구속을 남발해서 얻어낸 진술을 엄청난 신뢰성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백을 증거의 제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주 전근대적인 구태의연한 방식인 거죠. 사실상 고문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딱히 영향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지금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같은 경우에 혐의, 그러니까 돈을 빼돌렸다는 등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이 구체적인 그 본래의 혐의로 그 혐의가 뚜렷해서 구속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고 언론에서 이에 관련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된 겁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야? 휴대전화를 바꾸고 컴퓨터를 교체를 했는데 이거를 문제 삼아서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증거인멸했네. 증거인멸했으니까 혐의는 둘째 치더라도 구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먹혔던 겁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구속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했는데 전략을 바꾼 거죠. 증거인멸 혐의가 뚜렷하니까 구속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소환이 된 후원의 사무국장 경우도 돈봉투 혐의로 소환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교체했다는 것 때문에 증거인멸로 지금 소환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별건인 거죠. 별건으로 소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아 놓고 별건이든 잡건이든 일단 붙잡아 놓고 압박을 하면은 알아서 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보좌관과 후원회 사무국장이 구속이 되면 송영길도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겠지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전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한 수사 아닌가요? 이게 수사입니까?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고문이죠. 고문. 자,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을 거라는 게 문제겠죠. 송영길 대표만 시비 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8월 달에는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거라고 합니다. 대장동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장동으로는 더 이상 재판이고 수사고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대장동을 이재명한테 굳이 끌고 가려면 정진상이 됐든 아니면 김용이 됐든 아니 기타 등등 누구가 됐든 그들이 받은 돈이 이재명한테 흘러갔거나 아니면 그들의 행위를 범죄 행위를 이재명이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하여튼 이런 식의 범죄랑 연루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의 흐름이고 혐의의 흐름이고 다 어디서 끊긴다? 유동규에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김용, 정진상 누구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 계속 증거들을 대면서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28억 이른바 검찰이 총유 운운하면서 이끌어왔던 그 428억은 인정 근처도 못 갈 것 같아. 자, 더 이상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을 시비 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백현동 건, 정자동 건, 권순일 건이라는 겁니다. 백현동 건은요, 그 백현동의 그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 원래 그게 보건사회연구원이었나요? 그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 있던 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개발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자, 성남시에서 이 그 개발
대해 그 개발 과정에 특혜를 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땅이 원래 국가 땅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정자동은 뭐냐? 정자동에 호텔이 하나 들어섰는데 이 호텔을 이 호텔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국적인가 봐요.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리나 봐.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과정으로 하면서 엉뚱한 특혜를 받았다.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 등등입니다. 자, 그리고 권순일 건은 뭐냐? 사실 이게 권순일 건이 사실 검찰이 지금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마도 백현동으로 먼저 영장을 친 다음에 치명상은 권순일 건으로 날리겠다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의 사고방식입니다. 백현동을 한번 흔들고 뒤어서 권순일 건을 터뜨리면 이재명 더 이상 못 버틸 거야. 국회의원을 관두든지 당대표를 관두든지 하겠네. 그러면 누가 들어선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이낙연이 들어선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8월에 명락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은 제가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8월에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한다면 8월에 명락대전하고 이게 관련이 없는 걸까요? 8월 명락대전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예상이 되어 왔다는 거고 이것도 이번에 예상이 되고 있는 거라면 이 둘은 보조를 일부러 맞춘 거 아닌가요? 적어도 서로 묵시적으로나마 니네 8월 달에 그거 할 거야? 좋아, 우리 8월 달에 이거 할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검찰과 이낙연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려고 하는, 이들 뭐 이낙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공통의 적이 이재명이잖아. 검찰은요, 제가 그 기억을 되돌려 보건데 검찰은 이낙연에 대해서 그닥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엄청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재명 대신에 그나마 자기들한테 조금 우호적인 이낙연을 민주당 대표로 갈아치우는 것이 검찰 스스로한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 하나를 날리는, 정적 하나를 날리는 게 될 수 있죠. 그 정적 하나를 날리는데 이낙연이 사실상 협조해주는 그런 꼴입니다. 이게 정말 고의적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이낙연 전 대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멀쩡하게 있는 당대표를 이것저것 시비를 붙여서 1년 내내 계속 물러나라. 심지어 전권혁신위원회 이런 것까지 계속 시비를 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딱 맞춰서 검찰이 수사를 해준다고요? 의도된 거 아닌가요? 꽤 그럴싸한 시나리오라면은 8월 달에 대장동 건이 아닌 이 백현동 건으로 영장을 치게 되면 이낙연계에서 아주 대놓고 딜을 걸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물러나면 부결시켜 줄게 라는 식으로 말이죠. 야, 참 씁쓸하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이미 선빵을 날렸죠. 이제 내가 그냥 출석할게.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카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씁쓸 찝찝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행보를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재명 물러나라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커요.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이 계속
엄청나게 좋은 호재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는 것도 다 이런 것들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할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낙연이나 박광호는 애시당초 일할 의사가 없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참 그래요. 하여튼 자, 그러면 백현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찰이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이미 기사가 났죠. 백현동 민간업자가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 민간업자는요, 별건으로 구속됐습니다. 아까 송영길 대표의 이 측근들도 별건으로 구속이 됐고 별건으로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그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 사업 획득이라든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엉뚱하게 횡령이네요. 이건 회사 돈 횡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별건으로 잡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에도 일단 구속시켜 놓고 진술을 짜 맞추겠다는 의도, 또는 협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제2의 유동규를 만들겠다는 의도죠. 참 야비하다. 참 쪼잔하다.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과 기소와 기타 등등 다양한 불이익을 놓고 현실적으로 널 되게 힘들게 만들 수 있어. 너 감옥에 보낼 수 있어. 감옥에 안 가더라도 너 이거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거야. 너 빚이 나서 빚 때문에 너 거덜날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굴복하게 만드는 고문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좋습니다. 백현동도 그렇고 정자동도 그렇고, 그러면 권순일 건은 또 뭐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권순일 건이란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권순일이란 사람이 왜 대장동에서 등장하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권순일이란 사람은 전 대법관입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퇴직을 했죠. 이 사람은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으로도 오랫동안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검찰한테 이 수사를 받게 되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유는 바로 2020년 7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점 때문이랍니다. 자, 짚고 넘어갈 거는요, 권순일 대법관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었어요. 이게 뭐다? 전원합의체입니다. 대법원장까지 모두 13명이 재판에 참여합니다. 전원합의체죠. 말 그대로. 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나오려면 한두 명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후에 캐스팅 보트를 쥐는 사람이 있을랑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적어도 6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결정적이다 혹은 캐스팅 보트다 라고 하려면은요, 다른 사람 다 투표하고 가부 동수가 나왔을 때, 자, 그러면 투표하시죠. 나 여기 라고 했었어야지 이게 캐스팅 보트죠. 그러나 당시 상황은 어땠다? 원래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요, 선임 법관부터 먼저 합니다. 대법원장은 제일 마지막에 해요. 하지만 선임 대법관부터 먼저 착착착착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뭐가 문제인데? 자, 이 무죄 판결 나오는 것이 권순일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이 권순일이 무죄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은 김만배의 입김 때문이고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현재 검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김만배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가 부탁해가지고 어떻게 뒤집습니까? 대법관님한테 어떻게 청탁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요. 이거 분명히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데 영향을 미칩니까? 뿐만 아니라 이거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요. 제가 그 13명을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무죄 때려달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대법관 아닙니까? 대법관들한테 어떻게 청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김만배가 법정에서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이 아이템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왜? 자, 이 아이템을 누가 만들어줬다? 바로 조선일보가 그리고 중앙일보가 만들어줬다. 50억 클럽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그 과정에 그 기사를 쓰면서 김만배가 이재명 사건을 뒤집었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이무죄 부탁, 진술 듣고 5개월 동안 검찰이 뭉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이게 벌써 몇 달 전에 계속 나왔던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권순일과 이재명을 엮겠다라는 작전은 조선일보가 짜놓은 거죠. 따라서 검찰이 시작만 하면 조선일보가 또 막 떠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사실이라고 우겨대겠지요. 그러면 등신 같은 경제지들은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받아쓰기 바쁠 겁니다.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도 전혀 따라오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은 되게 금방금방 따라가겠죠. 이런 걸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그럼 검찰이 조선일보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박영수 건 때문이다. 박영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또 이 50억 클럽 수사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게 됐고 그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 의혹을 좀 덮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의 눈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라도 권순일을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누적되는 윤석열의 실정 때문에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검찰로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든 김건희 고속도로든 이 누적되고 있는 윤석열의 실정과 이런 것들 다 뒤집기 위해서 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검찰의 공작 수사가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더더욱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아니고 자기들 말 맞다나 준사법기관이 아니고 그냥 정치 집단이 된 거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재창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사건을 없애기도 하고 택도 아닌 사건을 기소하기도 하고 정말 문제가 있고 증거도 있는 사건은 뭉개기도 합니다.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 사실 자기가 공무원 신분일 때, 즉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변호사로 있을 때 남욱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4억 얼마인가를 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현재 진술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하느냐, 안 하죠. 이미 정민용 변호사가 3억 얼마를 남욱 등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 언론에 보도가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한테 돈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유원홀딩스에 들어간 돈을 자기가 빼서 쓰기도 하죠. 그럼 이거 다 문제가 되는 돈 아닌가요? 그죠? 적어도 이게 배임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뇌물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검찰은 이미 수사를 끝내놓고 기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왜겠어? 정민용으로부터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거죠. 지금 검찰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자신들한테 필요가 없으면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게 검찰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검찰은 근대 국가, 현대 국가의 검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민주화 시대의 검찰이 아니라 이거는 독재 시대의 군부와 같은, 독재 시대의 안기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창민님, 정치가 1급수가 되어야 하는데 하셨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달개비님 오셨고요. 자, 정의로운님, 윤석열은 이번 총선 끝나면 주 69시간 근무 현실화할 예정, 투표 잘합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속이 참 그러네요. 그죠? 아스핀님, 검찰이 너무 썩었어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